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던 민주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미끄러지며 벽으로 돌진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어 차 밖으로 던지듯 끌어냈고 충돌음이 울리며 모든 것이 검게 물들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는 얼굴은 형의 절친 지훈이었다. 그를 수년간 괴롭혔던 바로 그 남자. 민준의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건 지훈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훈은 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완벽한 삶을 살았다. 공부는 늘 1등, 스포츠는 팀의 에이스, 심지어 미소조차 사람을 홀리는 마법 같았다. 민준은 그 모든 게 싫었다. 형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지훈이 왜 그렇게 빛나야 했을까? 그래서 민준은 지훈을 괴롭혔다. 복도에서 어깨를 툭 치며 또 형 따라다니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급식 시간에 그의 책상에 쓰레기를 엎지르며 웃었다. 지훈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으며 넘겼다. 그게 더 화가 났다. 왜 화내지 않는 거지? 왜 나를 피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의 손이 민준의 팔을 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병실의 창밖으로 비가 그친 서울의 야경이 스며들었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운전해? 형한테 미안해 죽겠어. 민준은 대답 대신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채 피곤한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남자가 왜 나를 구한 거지? 왜 아직도 형의 절친으로 남아있는 거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준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형인 민호는 바쁜 회사 생활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민준은 대학 강의 사이사이 지훈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지훈은 건축과 학생으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서울의 오래된 한옥을 그리곤 했다. 민준은 어렸을 적부터 그걸 알았지만 이제는 그 스케치북이 궁금해졌다. 지훈은 왜 나를 피하지 않았을까? 왜 그 괴롭힘을 참았을까? 어느 오후 민준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그날 커피나 사줄게. 지훈의 답은 즉각 왔다. 좋아. 한강공원에서 어때? 그곳은 서울의 심장부,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벤치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민준은 도착하자마자 지훈을 발견했다. 지훈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늦었네.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예전처럼 사람을 홀렸다. 둘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대화는 어색했다. 민준은 과거의 괴롭힘을 사과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너 어렸을 때부터 강했어. 형처럼. 나 같은 애가 부러웠을지도 몰라. 민준은 놀라서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다. 부러웠다고? 나 같은 놈이? 지훈은 계속했다. 난 그냥 형 곁에 있고 싶었어. 그리고 너도 가족처럼.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처럼. 그게 다였을까?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 형. 지훈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형 민준이랑 만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갑자기 질투가 치밀었다. 왜 지훈은 항상 형의 그림자일까? 왜 나한테는 그런 미소를 짓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마주쳤다. 22살, 평범한 대학생. 형처럼 출세할 재능도 지훈처럼 빛나는 매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지훈이 나타났다. 지훈이 민준의 손을 잡고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라고 속삭였다. 깨어난 민준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 감정은 뭐지? 단순한 감사? 아니, 더 깊었다. 다음 날 민준은 우연히 지훈의 카페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창밖으로 거리의 버스커 소리가 들려오고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또 왔어?
지훈이 웃으며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 내가 그랬잖아. 괴롭혔던 거. 지훈의 손이 멈췄다. 라떼 거품을 치는 동작이 느려졌다. 민준아, 그건 내가 나를 밀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그냥 내가 필요했어. 그 말의 무게가 민준을 짓눌렀다. 필요했다. 왜? 대화는 깊어졌다. 지훈은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 때 형 민호가 자신을 챙겨줬다고 했다. 그리고 민준의 장난기 어린 괴롭힘조차 그에게는 가족 같은 따뜻함으로 느껴졌다고.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미쳤어. 그게 따뜻함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몰라.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어. 카페를 나서며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훈의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였다. 그건 단순한 우정 아니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가 바스락거렸다. 민준은 집으로 가는 길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지훈이 이상해. 왜 나한테 그래?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그 녀석은 내 동생처럼 아껴. 걱정 마. 하지만 민준은 걱정됐다. 그날부터 지훈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한강 산책, 남산타워 등반, 심지어는 지훈의 스케치북을 함께 보는 시간까지. 지훈의 그림 속에는 서울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한옥 지붕 아래 피는 꽃, 한강 다리 위의 불빛. 이게 내가 본 세상이야. 민준이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더 아름다워. 그러나 갈등은 서서히 다가왔다. 대학 캠퍼스에서 민준의 친구들이 지훈을 보고 수근거렸다. 야, 그 지훈이랑 왜 그렇게 붙어 다녀? 형 친구잖아. 그리고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동성애자처럼 보이네.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성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훈과의 감정이 점점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민준은 스스로를 부정하려 애썼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파티에서 술에 취한 누군가 지훈을 비아냥거렸다. 야, 너 민준이 형 따라다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게이처럼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밀쳤다. 입 다물어. 싸움은 커졌고 지훈이 민준을 끌어냈다. 어두운 골목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왜 나 때문에?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지훈을 마주봤다. 너 나한테 왜 그래? 왜 항상 참아? 왜 나를 말이 끊겼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난 너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내가 괴롭힐 때도 그게 내 방식의 관심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포기할게. 형한테 미안하니까. 그 고백은 천둥처럼 민준을 강타했다. 좋아해. 나를. 수년간의 괴롭힘이 지훈에게는 사랑의 증거로 느껴졌다고?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걸으며 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 민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호의 집으로 초대된 저녁, 민준은 불안했다. 형은 요즘 지훈과 자주 통화하며 너희 둘이 잘 지내? 라고 물었다. 민준은 대답을 피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끓고 반찬이 가득한 한식상이 펼쳐졌다. 지훈은 평소처럼 웃으며 형에게 이야기를 나눴다. 형, 회사 어때요? 또 야근? 민호가 웃었다. 너처럼 건축가 되면 나도 쉬겠네.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훈의 미소는 형을 향한 거지만 이제 민준에게도 향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가 민준을 방으로 불렀다. 야, 지훈이랑 무슨 일 있냐? 요즘 너 표정 이상해. 민준은 망설였다. 형,
지훈이가 나 좋아한대.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은 길어졌다. 지훈의 고백, 민준의 혼란.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준아, 지훈이는 내 절친이야. 가족처럼. 그런데 너희 둘이. 그건 안 돼. 사회가 어떻게 볼까? 우리 집안이. 그 말에 민준의 피가 끓었다. 형, 왜 그래? 사랑이 뭐가 잘못이야? 지훈이가 게이라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게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복잡해. 지훈이도 고생 많아. 부모님 이혼 후에 그런 소문나면 민주는 방을 나와 지훈을 찾았다. 지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훈아, 형이. 지훈이 손을 멈췄다. 알아. 민호 형이 화냈지? 괜찮아. 내가 물러날게. 민주는 지훈의 팔을 잡았다. 아니야. 나랑 같이 싸우자. 형한테도 말할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지훈아, 너 진짜 민준이 좋아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네, 형 미안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야, 너희들. 진심이야. 그럼 나도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어렸을 적 민호 자신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고 지훈이 그때 자신을 지켜줬다고 했다. 그래서 지훈이는 내 가족이야. 너도. 하지만 그 후 갈등은 외부에서 왔다. 대학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민준이랑 지훈이. 진짜야? SNS에 사진이 올라오고 익명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변태 새끼들. 민준은 처음으로 공공의 시선에 노출됐다. 강의실에서 쑥덕거림이 들리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다. 지훈은 더 힘들어했다. 건축 동아리에서 내가 왜 민준이랑 일하는 질문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주인도 손님들 불편해라고 했다. 지훈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헤어지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민준은 울분이 터졌다. 내가 약해서? 아니, 같이 버티자.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포옹했다. 서울의 야경이 증인이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왔다. 지훈의 과거가 드러난 것이다. 고등학교 때 지훈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그게 지금까지 소문으로 남아있었다. 한 익명 게시물이 퍼지며 지훈은 원래 게이였어. 민준이도 물들었네. 민준의 가족 모임에서조차 문제가 됐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아, 지훈이랑 얘 그래? 소문 들었어. 민준은 대답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형도 알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준은 집을 나왔다. 지훈과 만난 그날, 비가 왔다. 홍대의 골목 카페에서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민준이 입을 막았다. 아니, 우리 때문이야. 사랑하니까.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다. 단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불꽃은 재앙을 부르기도 했다. 다음 날 지훈의 아파트에 돌팔매움이 일어났다. 나가! 라는 외침과 함께 창문이 깨졌다. 지훈은 다쳤다. 민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훈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민준아, 끝내자. 위험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민준의 결심은 강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렸다. 지훈과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당신들의 편견이 문제예요. 그 게시물은 바이럴이 됐다. 지지하는 댓글도 왔지만 악플이 더 많았다. 한국에서 게이. 역겹네. 형제 친구를 빼앗아 민호는 민준을 도왔다.
형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LGBTQ 커뮤니티 활동가였다. 도와줄게. 변호사 연결해줄게. 지우는 회복 중에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강해지는 기분이야.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눈을 봤다. 지훈아, 내 스케치북에 우리 그려줄래? 지훈이 웃었다. 그래. 영원히.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어머니가 집으로 불렀다. 민준아, 그만해. 지훈이도 불쌍해. 너희 둘 다 망가질 거야. 민준은 울었다. 엄마, 사랑이 뭔지 알아? 지훈이는 나한테 비디야. 어머니는 한참 후에 말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조심해. 학교에서도 압력이 왔다. 민준의 교수님이 불렀다. 민준군, 소문 들었네. 집중해. 미래가 중요해. 민준은 대답했다. 교수님, 제 미래에 지훈이가 있어요. 그 말에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현대사회지만 아직 멀었어. 지훈의 동아리 친구 하나가 도와줬다. 지훈아,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 같이 싸우자.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서울의 LGBTQ 지원 그룹. 첫 모임에서 민준과 지훈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들려왔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직장에서 해고됐어.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 사회 전체와의 싸움이었다. 한편 민호는 조용히 움직였다. 형은 지훈의 부모님을 만났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던 그분들. 아들 사랑해주세요. 민준이도 좋은 애예요. 지훈의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지훈이 고생 많았어. 겨울이 깊어지며 크리스마스가 왔다. 민준과 지훈은 남산타워에서 데이트했다. 불빛이 서울을 물들였다. 지훈아, 약속해. 영원히. 지훈이 속삭였다. 약속.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절정의 위기가 왔다. 익명의 위협 편지가 도착했다. 너희 둘 헤어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민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중 범인이 지훈의 옛 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그 남자는 고등학교 때 지훈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후 원한을 품고 있었다. 내가 민준이한테 간 건 용서 안 해. 재판날 민준은 지훈 곁에 섰다. 우리는 사랑해요. 당신의 증오가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 사건은 뉴스에 나왔다. 젊은 커플의 용기, 지지 여론이 모였다. 그러나 지훈의 트라우마가 드러났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우쳤다. 민준아, 나 무서워. 또 다칠까봐. 민준은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지킬게. 형도, 친구들도. 봄이 오며 벚꽃이 피었다. 민준과 지훈은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기억나? 첫 만남 여기였지. 지훈이 웃었다. 그래. 이제는 영원한 시작이야. 변화는 서서히 왔다. 민준의 어머니가 지훈을 집으로 불렀다. 애아,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히 살아라. 대학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토론 주제가 됐다. LGBTQ 권리. 민준은 발표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지훈의 건축 프로젝트도 변했다. 그는 LGBTQ 센터를 설계했다. 안전한 공간. 서울에 필요해. 민호는 자랑스러워했다. 너희 덕에 나도 배웠어. 형으로서 미안했어. 세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민준이 웃었다. 아니, 내가 날 구했지. 그 비 오는 밤부터. 하지만 작은 갈등이 남아 있었다. 지훈의 불안. 민준아, 나 아직 무서워. 세상이 변했어도 민준은 매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여름, 축제가 열렸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민준과 지우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걸었다. 사랑은 자유야. 외침이 울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키스했다. 부드럽게, 감정 가득. 가을, 지훈의 졸업 전시회. 그의 작품 속에 민준이 있었다. 내 영감, 관객들이 박수쳤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 겨울이 다시 오며 제안이 왔다. 민준이 무릎 꿇었다. 지훈아, 평생 함께할래. 지훈이 울며 대답했다. 그래,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계절처럼 순환했다. 이해와 용서, 갈등과 화해, 수년간의 괴롭힘은 깊은 사랑의 씨앗이었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 때 지훈은 첫 직장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의 유명 건축회사, 그의 꿈의 직장. 민준아, 긴장돼. 지훈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민준은 뒤에서 안아주며 속삭였다. 넌 최고야. 기억해.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은 입사했다.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처음엔. 지훈 씨, 포트폴리오 멋지네. 하지만 소문은 빨랐다.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 나온 애 맞아.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준은 지훈의 지지자가 됐다.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오늘 어땠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하지만 한 동료, 선배가 지훈을 불렀다. 야, 너 그 민준이랑 진짜야?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훈의 손이 떨렸다. 선배님, 제 사생활이에요. 그날 밤, 지훈은 울었다. 민준아, 나 포기할까봐. 민준은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싸우자. 같이. 그들은 회사 HR에 상담을 갔다. 차별 금지 정책 있어요. HR이 도왔다. 선배는 사과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족 모임이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얘야, 결혼할 거면 여자 만나. 남자랑은. 지훈은 아팠다. 엄마, 사랑이에요. 민준이는 제 인생이야. 어머니는 돌아갔다. 생각해봐. 민준은 지훈을 위로했다. 시간 줄게. 이해할 거야. 그들은 한옥마을을 산책했다. 전통 가옥의 기와 지붕 아래. 여기서 살까?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훈이 웃었다. 좋아. 우리 집. 가을 축제. 한글날.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데이트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사랑해라고 한글로 썼다. 하지만 길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게이 커플. 소리가 났다. 민준은 무시했다. 가지.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 명동거리에서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나 결혼하자. 공식적으로.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그래. 가족들 설득하자. 그들은 부모님을 만났다. 민준의 어머니가 먼저 동의했다. 행복하면 돼. 지훈의 어머니도 왔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축복할게. 결혼식은 작았다. 한강변 카페에서. 민호가 증인. 축하해. 동생들.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빛날 무렵 지훈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LGBTQ 센터 설계. 이게 내 꿈이야. 그는 열심히 일했다. 민준은 대학 졸업 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다. 내 디자인으로 센터 포스터 만들자. 하지만 회사에서 반발이 왔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안 맞아. 게이 센터라고 했다. 지훈의 상사가 말했다. 지훈 씨,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 지훈은 화가 났다. 이건 제 열정입니다. 민준은 격려했다. 포기마. 나도 도울게.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스케치북에 아이디어가 넘쳤다. 하지만 지훈의 불안이 돌아왔다. 민준아, 나 때문에 프로젝트 망치면. 민준이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성공해. 한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반대자가 나왔다. 이런 센터 필요 없어. 한국 전통에 안 맞아. 지훈은 대답했다. 전통은 포용이에요. 사랑을 포함해요. 그 말에 미팅룸이 조용해졌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을 바꿨다. 민준의 회사에서도 문제. 내 남편 이야기, 클라이언트 불편의 보스였다. 민준은 사표를 냈다. 사랑이 제3이에요. 그는 프리랜서가 됐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인사동 근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 여기서 행복하자. 지훈이 말했다. 봄, 센터 착공식,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포용의 상징, 언론이 보도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왔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개인적 갈등. 지훈이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준이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왔어야. 지훈이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회복 후 그들은 여행 갔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미래를 그려보자. 지훈의 스케치북에 가족 그림이 그려졌다. 우리 아이. 입양. 여름. 프라이드 다시. 이번엔 주최자. 너희 이야기 영감 줬어. 가을. 센터 완공. 오픈 파티. 고마워. 민준아 키스. 겨울. 첫 기념일. 사랑해. 영원히. 센터 오픈 후 스캔들이 터졌다. 옛 학교 동창이 인터뷰했다. 지훈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했어. 민준이 괴롭힌 게 당연. 기사가 퍼졌다. 괴롭힘에서 사랑으로. 드라마. 민준은 분노했다. 거짓말이야. 그는 기자회견 열었다. 제 과거는 후회하지만 사랑은 진짜예요. 지훈은 곁에 섰다. 함께 극복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떠났다. 민준의 옛 친구가 너 변했어. 이상해 라고 했다. 지훈의 동아리도. 소문 때문에. 둘은 고립됐다. 밤에 안고 울었다. 민준아, 나 때문에. 아니, 우리야. 민호가 도왔다. 형이 변호사 불러. 소송 걸자. 재판에서 증언이 나왔다. 지훈은 항상 친절했어. 옛 선생님. 승소. 스캔들 후 지지자가 늘었다. 책이 나왔다.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 가족이 모였다. 자랑스러워. 어머니들. 여름 휴가. 강원도로. 산책하며 과거 용서했어? 지훈이 물었다. 민준, 내가 용서해줘서. 가을. 새 프로젝트. 학교 캠페인. 포용교육. 겨울. 크리스마스. 미래 밝아. 시간이 흘러 5년 후 센터는 서울의 랜드마크. 민준과 지훈은 입양했다. 작은 아이, 아빠, 부르는 소리. 민준의 디자인 스튜디오, 지훈의 파트너. 함께 일하자. 가족 모임, 웃음소리. 민호 아빠됨. 동생들 덕에. 프라이드, 주최, 사랑 승리. 밤, 한강 벤치. 기억나. 시작 여기. 그래.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빛처럼 영원했다. 이해와 용서의 이야기.